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최영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좀 업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차트를 좀 같이 좀 보면서 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주춤하나라는 좀 궁금증, 그리고 그동안에 8월달 한 달 동안 너무나 시장을 좀 정말 빨갛게 달궜던, 들끓게 했던 섹터군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은 좀 조용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주가 흐름도 좀 보시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뭐 썩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정도 GM, 볼트와의 뭔가 악연 아닌 악연들이 딱 불거지면서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크게 발생되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이죠. 셀 3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SDI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 가장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컸고 뭐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괜찮았던 괜찮았던 종목이었는데, 뭐 오늘 4%대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오늘 얼마를 매도를 한 거죠? 한 14만 주 가깝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한 12만 주 가깝게 지금 매도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들은 사실은 뭔가 악재가 나왔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에서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자 그렇더라고 되면은 2천원지가 왜 빠지는지, 과연 2천원지를 끌어올렸었던 시장에 대한 확대,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특별한 이슈들은 없습니다. BEV죠. BEV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차량 판매를 좀 보시게 되면 글로벌 32만 대, 그쵸? 329만, 그러니까 32만 9천 대. 그러니까 YY 기준으로 110% 성장을 했고요. YTD도 마찬가지로 200만 대 정도. 그 다음에 지역별로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이 19만 8천 대, 유럽이 7만 7천 대. 그러니까 북미 같은 경우도 4만 5천 대 정도.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5천 대 정도 좀 판매가 좀 이루어지면서 어, 판매량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좀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2차전지에 대한 수요 부분들로 놓고 보더라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글로벌로 좀 보시게 되면은 1.7, 17.8 기가와트.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얼마죠, 여러분들? 11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중국으로 놓고 봐서 CATL 253%,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87%. 너무 좋아요. BY도 마찬가지 250%. 중국을 제외한 업체별로 놓고 보게 되면 66.8%총 상승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섹터에 대한 문제라는 개념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보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2차전지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이죠. 21선을 하향 이탈시키게 되며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따라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정도 좀 리바운딩이 되다가 그동안에 좀 사이드로 겼었던 요 가격대죠. 한 9만 4천 원대. 이게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이 잡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하향 이탈시켜 버리게 되면 차익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싹 무너져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대표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좀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올라갔다가 거치 보이시죠,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좀 기는 요 구간에서 주가가 한 차례 정도 리바운딩이 확 커졌었다고요. 리바운딩이 아니죠. 상승에 대한 기운들이 좀 커졌었다고요. 그런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윗골이 달렸고요. 그 이후서부터
전반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차익 매물들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여기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돼주고 올라와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틀,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겠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종목군들의 그러니까 7월 달하고 8월 달에 넘어오는 이러한 횡보 구간 자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 지지선, 그쵸? 그동안에는 매물대였다라고 하게 되면 돌파된 이후에서는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지선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것들에 대한 게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각의 요 7월달하고 8월달 경계를 넘어오는 요 과정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차익성 물량들이 한 차례 정도 시장에서 더 충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음극재 쪽으로도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리바운딩이 좀 이루어졌다가,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7월달하고 8월달 넘어오는 요 과정에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잖아요. 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요 부분들을 또 지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과정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어제 이슈가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단타를 쳐가지고 좀 수익을 내긴 했는데 오늘 오전장에 거의 다 팔았거든요. 분위기가 좀 묘하더라고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묘해가지고 일단은 뒤로 빼자,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시키고 나오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판단이 딱 들어가지고 오전장에 빠르게 한 10,000원대에서 저희는 좀 매도를 하고 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하락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동박 같은 경우도 한솔케미칼이 그나마 좀 명맥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뭐 전체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은 이제 좀 주춤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움직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정말 무섭게 물량들이 들어오는 특성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최근에 시장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뭐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딱 하나가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톱니바퀴 하나가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균형이 깨진다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밸런스가 깨진다. 그래서 밸런스가 깨졌을 때 어느 한쪽의 우위가 점해지는 게 최근 들어서 2차전지가 뭔가 매수자들의 뭔가 우위가 서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매도자가 우위에 서 있는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섹터에 대한 그 서양 자체가 바뀌었었을 때 차익 매물들도 생각보다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물량들이 최근에 뭐 이렇게 섹터군들이 되게 전방위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 그쵸? 항공우주 같은 경우 뭐 이런 쪽으로도 물량이 좀 들어갔고, 여전히 폴더블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또 9월 7일 날 또 수소, 그쵸? 예, 현대차 기아차 그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수소데이, 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꼭 시장에서 전기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매매를 해야 될 종목군들이 뭐 상당히 좀 많이,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 동네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네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매기가 약간은 좀 분산되는 모습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수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2차전지에 대한 밸류를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통상 아마 리포트들을 좀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통상 한 1, 2년 앞에 실적들을 땡겨와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러한 퍼 자체를 평가를 내려버리는데, 이 평가들 퍼 자체를 다 뛰어넘어 버리니까 과연 그러면 2003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 2003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 2005년도에 대한 뭔가 이제 밸류를 땡겨가지고 내가 뭔가 이제 목표가를 산정을 할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 아마 리포트들을 좀 보시게 되면 2차전지 관련된 리포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럼 좀 개별적인 종목들, 그 다음에 뭐 폴더블과 관련된 종목군들, IT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리포트들 양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뭔가 이제 기대 심리 자체는 약간은 좀 이렇게 팔팔팔팔 끓다가 그 온도가 조금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뭐 2차전지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매매 트렌드 자체가 약간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되면은 좀 영민하게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2차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더 좋은 섹터군들도 많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수급이 좀 쏠림 현상들이 좀 강해지면서 시세를 좀 분출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내가 적정하게 또 2차전지를 수익을 실현시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적절하게 괜히 또 어정쩡하게 있다가 크게 물렸다가 또 2차전지가 올라오게 되면은 속 뭐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 가져갈 수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매매를 하나의 입장에서 시간 가치 부분들을 조금 화려하게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자 라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 항상 제가 이러한 콘텐츠들은 매일매일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콘텐츠 뒤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항상 이 콘텐츠를 들으시고 좀 재미있어 하시고 관심이 있어 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을만한데 그리고 내 생각과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잠깐 좀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